아직 우리 시작하는 약속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편안하게 감사 나누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앞에 좌석이 조금 비어 있으니까 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조국을 위한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 사회를 맡게 된 서광진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3일에 부산 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 결심을 국민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뜻을 함께한 발기인들을 모집하였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인재영입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결단과 추진 속도가 아주 빠른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공동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면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우군 광주대학교 교수님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호범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역시 힘찬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숙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공동창준위원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짧게라도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셔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은유군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엄청난 직함을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굉장히 좀 사실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힘껏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중간에 박수 쳐주셔도 좋아요. 우리의 역사적 운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가칭 조국 신당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 은우군, 오늘 역사적인 대전환은 운동의 공동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함께하게 돼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함께 뜻을 모은 여러분을 동지라 부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앞, 뒤, 여러분, 앞, 뒤, 옆에 여러분을 동지라고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네. 바람직한 정치의 목적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사적 이익 또는 특정 정파나 패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만인은 물론 생명 모두에게 좋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국 동지가 우리 당에 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촛불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름이 추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확정되겠으나 만약 행동을 넣게 된다면 촛불행동과 행동 돌림자가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왜 행동이라고 제안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무식한 사람이 운동권을 한
자신이나 자기 패거리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 국가, 인류, 생명 등 보편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영광스러운 과업에 참여하는 집단을 가리킵니다. 동아혁명, 3.1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처럼 말입니다. 정치검찰 패거리의 못된 행위를 절대 운동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티끌만한 허물을 찾아내서 온 가족을 도륙질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말로 국민과 대통령을 현혹시키고 권력을 잡은 그런 짓을 감히 운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따라서 그 자들은 운동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정란 시인이 어제 태국에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운동권이었다고요? 네. 공감하시죠? 네. 하느님과 동학의 하늘님도 운동권이신 겁니다. 만물이 운동하니까 우주 전체가 운동권입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역사적 운동 역시 이런 우주의 운동, 하느님의 운동 사업에 동참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운동은 일정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보관이 안에 갇힌 쥐를 생각해 봅시다. 쥐는 보관이 밖의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관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체제라는 보관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관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분단체제를 만든 세계 질서, 이 세계 체제가 이미 붕괴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과 민족을 이 안에 가두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세력이 한국의 촛불혁명을 위험시 여겼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이 우리나라 사람, 나아가 온 인류가 바라는 공동선, 즉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분단체제 안에서, 분단체제 도가니 안에서 칼춤을 추는 집단입니다. 이승만의 정치경찰, 박정희 전두환의 정치군인,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바로 그들입니다. 2024년 총선은 이 세력과의 정면 승부입니다. 우리 민중의 역사적 운동은 그들에게 맞서 싸웠고 곡절이 있었지만 늘 승리했습니다. 2016년 말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이미 그 역사적 운동 횃불이 거세게 타올랐지만 정치검찰과 타락한 언론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동지들께서는 분단체제의 도가니를 부수고 인류가 바라는 공동선을 실현할 촛불체제, 즉 제7공화국을 만드는 영광스러운 역사적 운동의 도정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우범 위원장님 첫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우범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탄성으로 올라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동위원장님 두 분, 제가 말고 두 분은 연설문을 스마트폰에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에 적어 왔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저도 앞으로 이런 첨단 기기를 좀 더 사용을 자랑할 수 있도록 내겠습니다. 일본개혁신당이 같이 조국신당 창당 준비에 참석하신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창당 준비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국신당을 창당하려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현 정권이 들어서고 역사가 거꾸로 돌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필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몇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1950년대는 경찰, 1960년대와 70년대는 안기부, 1980년대는 국군보안사가 독재정권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때 검찰은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국가기관 수십 군데를 장악하고 온갖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사의 태형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노동, 언론,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육사교정의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흉상철거 및 이전은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해병대 최상민 인사사건 수사 책임자 박주문 대령에 대한 압박은 현 정권이 얼마나 권력을 전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무리한 KBS 사장 교체, 방송통신위원장 교체, YTN 내각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9.19 합의선 파기, 대미 대일일면도 외교 정책 등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 성적표 또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 부자 감세는 기득권을 보호하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멀쩡한 국가 재정 건전성을 문제 삼아 작년 대비 국가 예산을 40조 원이나 축소하는 긴축 재정,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필수 예산인 연구개발비 축소, 반복지적 경제정책 등 나열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의 퇴행으로 전 서민 경제가 파탄 지경이라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대통령의 약자 복지, 균형 발전 지속은 공명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부사의 확실히, 반드시, 강력하게는 공수표일 뿐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사실상 연장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노동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9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우리 가칭 조국신당은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당은 윤석열 심판을 넘어 제대로 된 진정한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평등과 자유와 균형을 이룬 통일 복지 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진보연합 세력과 제 정당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북주문에 침발하는 잔치기 말고 대선만 해대는 조부리기 말고 독립군처럼 풍찬노소의 결기로 함께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연대하여 나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보적인 제 정당의 연대야말로 윤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새 세상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출발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또한 모두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 출범식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기억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 선명하고 큰 정당으로 분명히 거듭날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확신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미수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가치부 조국신당 이름도 어려워요. 창당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이런 역할을 제안을 받게 되고 나서 이것은 이 정당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사회적 글쓰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길에 촛불 행동에서 함께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일으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외람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구체제 모순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는 시대 정신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영원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일상에 언젠가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침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정치와 직결됩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절대왕정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을 멋대로 뿌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그 결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모든 이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은 오직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힘뿐일 것입니다. 권력자만이 아니라 대중도 때로는 참주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공익보다 사익,
공동체보다 이익 집단 우선시하는 폐해를 일소하지 않는다면 불신과 불안, 조롱과 혐오가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시민들은 일상의 삶에 더 충실하고 이웃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단박에 바꿔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희망을 갖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진보의 꿈을 꾸고 싶습니다. 대립과 혐오가 아니라 유쾌하고 발랄한 상상력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조국 신당이나 물으셨습니까? 조국은 누가 뭐래도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윤석열 정권의 진정한 말수입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혐의로 매일 새로 돋아나는 간을 쪼아먹히는 형불 속에 있었던 프로메테우스처럼 매일 굴러떨어진 바위를 향해 내려가는 시지포스처럼 역주행하는 권력의 횡포 아래 만신차이가 되고도 스스로 착이 되고 방패가 되겠다고 담금질해온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87 체제를 종식하고 제7공화국을 열어가겠다는 원대한 정책적, 정치적 비전의 감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치민주화를 가져다준 87년 6월 항쟁은 박종철 열사의 피로 촉발되었습니다. 47년이 지나 제7공화국을 열어가는 이 길에는 박종철 열사만큼 무거운 시대의 십자가를 진 조국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군부 독재에 희생된 박종철 열사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제물인의 조국을 품고 제2의 6월 항쟁이 임한다는 각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과 함께 가는 길은 개인 조국, 정치인 조국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유린당한 시민의 명예회복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순방향으로 돌려세우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험난하지만 개혁을 꿈꾸는 시민들과 손잡고 가겠다는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시 박노해가 노래했듯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사람들을 추방하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강민수 공동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공동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친 조국 신당이 현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의 압박에 맞서서 그 투쟁의 최전선에서 민주 진보 세력과 연합해서 가장 앞장서 있을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힘과 방향을 제시하는 세 분 공동위원장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마음으로 기다린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되신 조국 전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조국 위원장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침 조국신당에 참여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신 동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적 그 결사체를 만드는 것 장소인데, 사적으로는 이 공간이 그 독립예술영화 전용 공간입니다. 아트나인인데, 과거 공직 생활하기 전에 여기 와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많이 봤던 곳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아트나인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 좋은 영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참여를 결심하고 또 정당 결심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다시 조금 전에 세 분의 창준위원장님 오시면서 저에게 인재영입위원회
제가 인재영입위원장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큰 책임감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사람을 영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그 정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의 기준이란 무엇보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주변 사람, 동지를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신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업자 의식이 아닌 국민께 대한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신의를 지키는 사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동지들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 사람, 그런 좋은 분을 모셔오겠습니다. 마침내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2달 정도 전 광주 북콘서트에서 정치 참여하라는 백석의 외침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제 결심은 돌 하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아 보일 수 있지만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당을 결심했고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검찰 독재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지지냐를 두고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당도 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원내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제1당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즉, 진보 성향이 분명한 원내 제3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도 의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 탈당이라는 오명까지 써야 했던 21대 국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하여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원내 3당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보다 진보적인 강소정당, 그래서 제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원내 제3정당이 됩시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서서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새로운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정확한 1:1 정권 심판 구도를 만들고 비례에서는 경쟁하라 하시면 그리 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만 개의 화살을 맞은 몸입니다. 상처도 많고 흉터도 깊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씀만 아니하시면 수십만 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라 해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민주당 발목을 잡거나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민주당보다 한 발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늦었다. 총선은 고소하고 신당 창당도 못할 것이다. 이런 야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기 계신 동지들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낼 것입니다. 같이 꿈꾸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국은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예, 조국 위원장님 힘찬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위원장님하고 세 분 공동위원장님 다시 한번 단상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인사드릴 때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꽃다발도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가칭 조국 신당 창당 준비원회 출범식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별도로 외빈 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최근에 어려운 조건에서 창당을 완성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가칭 조국 신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라는 뜻을 담아서 참석해 주신 두 분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한 정당입니다. 사회민주당 공동 대표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정호진 공동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분인데요. 한창민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아마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함께 나아갈 민주진보대연합에 아마 함께 어깨를 걸고 나가실 중요한 협력 정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출범 행사를 마치고 향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앞으로 일정입니다. 오늘 출범식이 끝나는 대로 세 분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과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대전 현충원으로 이동해서 현충탑에 참배하고 홍범도 장군님 묘소,
또 해병대 최상병 묘소, 그리고 무명용사 묘소를 참배함으로써 본격적인 창당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가칭 조국신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총의를 모아 오늘 가칭 조국신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당명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당 창당을 준비하여 조속한 시간에 창당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과 또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함께해 주신 발기인 여러분들께 감사의